인구는 줄어들진 않아요. 늘어나지. 세계 최고 부자는 다 미국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상속세 낼 거면 차라리 여기다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뭐 200만 불, 300만 불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거의 매일 제가 미팅을 할 정도로 찾아오셨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안전하다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분은 작년에 사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자녀 학교를 여기다 보내야 되는데 이제 집이 필요한 거야. 렌트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렌트를 할까 좀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사시는 게 더 좋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했는데, 조금 고민하다 그래도 환율도 높고 그랬었는데도 그때 또 막 이자가 올라갔잖아요. 막 3%, 4%, 5% 막 올라가는데 그래도 사셨는데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집값도 거기도 올랐고 환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거기도 학교 때문에 왔고, 또 그분과 유사한 이제 한국의 어떤 닥터분이신데 그분은 안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 그러니까 좀 못 믿어왔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좀 렌트 좀 살아보고 사겠다고 그러는데, 렌트 사니까 또 그 다음에 1년 또 보통 1년 렌트를 해요. 근데 1년 렌트 살아보니까 이사하기 힘들고 애들이 학교 거기서 다니니까 또 하고 3년을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1밀리언이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1.2야. 3년이 지나니까 1.5, 그러니까 170만 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렌트비도 올랐다. 아니죠, 집값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던 거는 1밀리언이나 1.2 정도면 사겠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못 따라잡는 거예요. 하나가 1밀리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1에 넣어요. 어떤 사람은 1.2에 넣어요. 1.3에 넣어요. 그럼 이거에 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가 1.3로 적립이 돼. 그럼 그 다음에는 1.5를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크레이지 마켓이라 그랬듯이. 반포 이런 데서 팔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한 30억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는 2.5밀리언 하면 좋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게 있으니까 플러튼이 얼바인보다 집이 좀 더 싸요. 많이 차이 나죠. 이게 플러튼은 한 550달러 정도 해요. 스퀘어피트당. 근데 여기는 한 800불 가까이 해요. 얼바인은. 그러니까는 똑같은 돈이면 이쪽에 살 수도 있고 이쪽에 살 수도 있는데, 장단점은 여기는 되게 새 건데 여기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작년인가 사던 집이 이렇게 컬데삭인데 270도 뷰예요. 그래서 애나하임 불꽃놀이 하거든, 매일 밤마다. 디즈니랜드. 그게 한 30분 막 하는데 그 다 보이고, 그 카탈리나, 그러니까 오션이 되게 멀리 있는데도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200만 불 좀 안 되게 집을 샀고 거기다 한 30만 불 들여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실링이나 이런 카운탑이나 이런 거 바꾸고 완전 리조트 같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거기 사시면서 그게 되니까 벌써 250 이상 훅 올라갔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약간 영어권 쪽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뭐 베버리힐스나 뉴포트 비치나 이런 데 좀 럭셔리 동네에서 사는데, 이게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종차별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매우 불편해지니까 그런 한인들 커뮤니티로 들어오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좋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세요. 그래요. 뭐 시카고를 가든 뉴저지를 가든 캘리포니아를 가든. 왜냐면 검증이 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되게 스마트하잖아요. 안 좋은 동네 거의 안 가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하고 금방 온 사람들하고는 이 멘탈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지 한국말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지역은 뭐 한국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면 영어를 쓰니까 어떤 지역이에요? 그러면 얼바인 좋고요. 저는 플러튼 좋고요. 네. 팔라스도 버디스도 좋은데 거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가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닥터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세요. 네, 거기도 자녀분이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있는데 집을 찾으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사주시고 그 아드님이 거기 사시죠. 그래서 컬버시리 쪽인데 이제 그쪽에 또 IT 쪽이 많아요. 실리콘 비치라고 하거든요. 실리콘 밸리는 그 샌프란시스코인데 그 베니스 비치 쪽으로 실리콘 비치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학군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신 게이트가 돼 있고 공항 좀 가까운 곳이니까 안에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인바처럼 와인 그 셀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링할 수 있는 룸도 있고 아웃사이드는 올림픽 사이즈보다 더 멋진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바깥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바비큐 할 수도 있고 파이어플레이스에서 밤에 막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고급 리조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매우 좋아하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31은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아파트를 4유닛 아파트를 샀다가 내가 상가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고객들 보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밤에 물 새요 막 이러면서 뭐 수도가 뭐 어떡해요 물 새요 막 이런 관리하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팔고 이제 상가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상가를 하게 되면 트리플 A라고 해서 부동산 보유세, 보험, 그 다음에 관리비를 다 테넌트가 내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내요. 그러면 임차인은 내가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렌트비 플러스 요 트리플렛을 다 내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랜로드예요. 땅의 그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타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렌트비가 그냥 다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도 많이 움직이세요. 임대 부동산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가를 팔아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상가 하나를 팔아서 상가 하나를 팔았는데 500만 불이 됐어요. 요즘 요만한 게 잘 없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웨어하우스를 사도 되고 또는 이거를 집을 5채를 나눠서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보통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사는데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파는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더 낮추면 그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처음에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2채 하고 3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주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동 투자도 좀 하시고요. 개인이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법인으로도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법인으로 살 수 있어요? 주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커머셜은 돼요.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해요. 뭐 웨어하우스라든지 상가는 한 50% 이상 정도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법인으로 융자를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에는 좀 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책을 쓴 이유도 좀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의 어떤 메커니즘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벌어. 막 이래가지고 공동 투자를 누구랑 이렇게 모아서 할 거래. 그건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한 20만 불만 투자를 해도 뭐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50만 불이 있으면 100만 불짜리 살 수 있는데 20만 불 갖고 40만 불을 살려니 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익이 되게 좋다 막 이러는 거는 저는 안전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가는 거를 좀 더 좋게 봅니다. 예. 미국도 위치가 안 좋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유동성이 좋지 않은 미국,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단점이 유동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팔리는 집을 사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주더라도 잘 팔리는 집을 사야지 안 팔리는 집 사면 예전에 한번 이렇게 큰 전봇대 있어요. 전압 높은 거 지나가는데 밑에다 집을 사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팔아달래. 전 못 팝니다. 그랬죠. 그리고 큰 길 옆에 소리 노이즈 있고 막. 그리고 한국하고 다른 거는 컬데삭이라 그래서 한국은 막다른 골목 싫어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좋게 봐요. 왜요? 왜냐면 차가 여긴 다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길이 있으면 차들이 계속 다니지만 컬데삭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그거를 안전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집이 있거든요. 컬데삭이. 그런 거는 좋은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자 집이라는 게 있어요. T가 뭐냐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T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집,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차가 직진을 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고 사고가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T자 집도 네, 피합니다. 좋은 집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국 인프라가 잘 된 곳일 텐데요. 제가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역세권 이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지하철역 거의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자동차로 움직이니까 프리웨이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는 뭐 프리웨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렇게 프리웨이가 뭐 하나가 있는지 또 굉장히 멀게 있다든지.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도 좋지 않고 바로 집 옆으로 지나가면 너무 소음이 심할 것이고, 그래서 뭐 한 차로 5분 정도, 10분 정도 프리웨이가 있는 게 좋아서,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군은 어딜 가나 보게 돼 있어요. 학군을 보는 거는 결국은 그 동네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같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학군,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뭐 그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니까요. 그런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얼바인이 최고죠. 깨끗하거든요. 마스터 플랜 도시고 깨끗하고 다 좋아요. 학군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죠. 집값이 비싸죠. 부동산 전망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 투자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언제 사야 돼, 이게 다 같이 합쳐서 되는데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딱 세 가지로 보면 수요 공급, 이자율, 경제 상황 요걸 보는데, 일단 첫 번째 수요 공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2%, 3%인데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겨? 안 옮겨요. 지금 그런 주택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이자율이 4% 이하가 70%가 넘어요, 현재. 그러면 70% 넘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옮겨야 할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뭐 이혼을 한다든지 누가 사망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든지 뭐 할 수 없이 어떤 타주로 가야 된다든지 이사를,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는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집에 살고 있어서 큰 집으로 갈 수도 없고 큰 집에 살다 작은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 이자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요는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급이 계속해서 저조할 거라는 거고요. 수요는 내가 이자율 좀 높아도 지금 사서 나중에 재융자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에 이자가 내려가면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거라는 예상도 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그 집의 상태별로는 조정이 좀 있는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 지역이 되게 안 좋은 거는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어진 집들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보통 2주 안에는 쇼부가 나거든요. 이런 말 써도 되나? 딱 결정이 돼. 이게 오퍼가 들어오든지 안 되는지. 근데 뭐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뭐 이래도 안 팔리는 집은 뭐 150만 불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뭐 가격이 깎여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도 이 집 너무 좋아요. 한 뭐 시세가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이거 170에 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경제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팔리는 집은 지금도 호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보는 그 해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 시장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세요. 이게 있죠. 증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신축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우리는 히어링이라는 걸 해요. 내가 집을 하나 지을 때 이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시청에서 신축을 할 때는 히어링, 그러니까 그걸 공청을 해요. 거기서 퍼밋이 승인이 돼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개축을 하죠. 그 다음에 용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왜 집하고, 대도시는 그렇죠. 집하고 오피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상가랑 같이 있는 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여기다가 상가를 따로 내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한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 다 나무로 지었어요. 이렇게 톡톡 두들기면 소리가 나요. 예. 근데 여긴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되잖아요. 우리는 나무가 요만큼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이 문제가 있으면 요것만 잘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그게 한국 마인드하고 미국 마인드가 틀린 게 20년 됐으면 새 집이에요.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한 70년 이상 되면 좀 오래된 집이다. 뭐 50년 이상 됐으면 좀 오래된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50년 된 집도 이제 실링이 좀 낮아요. 천정이 낮는 그런 게 있고, 요즘은 새로 지을 때 좀 실링을 좀 높게 지어요. 그러면 집 사이즈가 좀 작아도 좀 더 큰 느낌이 나는데, 옛날엔 키가 작았는지 지붕이 좀 낮은데, 근데 고쳐놓으면 새 집 같아요. 다 고칠, 뭐 싱크대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새 집을 살까요? 제가 유튜브에도 그걸 올렸어요. 새 집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주택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올렸는데, 그게 새 집을 사면 가장 단점은 좀 그 로케이션이 이렇게 좋은 동네는 벌써 다 지어놓은 상태니까 새 집은 약간 외곽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가장 큰 그 단점을 말하면, 근데 새 집은 장점이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돼 있고, 기존 집은 로케이션은 좋은데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홈 워런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쉽게 설명한 집 수리 보험이에요. 제가 책에도 쓴 거 아마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썼는데, 홈 워런티가 있어서 좀 편하게, 이거 안 됐는데요 막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1년 워런티가 있고 한 10년 워런티가 있어요. 커미션이라고 하죠. 커미션도 다 협상하는 거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돼 뭐 이건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틀려요. 네. 중개인 수수료는 모든 게 협상입니다. 10% 받는 사람도 있고. 상속세가 증여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미국은 사실 상속세가 부모가 있으면 엄마 1200만 불, 아빠 1200만 불까지는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자산이 한국에 한 뭐 100억 있다, 50억 있다 그러면
그거 한 40% 아예 그냥 미국으로 해서 파킹해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는데 그게 그때 그분이 얼마에 사셨나? 한 35만 불짜리 2개를 샀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이 됐구나 벌써. 그분은 상속세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되게 뭐 이득은 몇 배를 쳤고,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상속세 낼 거면 차라리 여기다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뭐 200만 불, 300만 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오는 회사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회사를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렌트를 하려면 사실 웨어하우스 리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아예 퍼체이스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차이가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더라고요. 렌트했을 때랑 구매했을 때랑. 뭐 저희는 구매든 렌트든 하는데, 그분도 그쵸, 한 50% 다운하고 50% 융자를 받아서 샀는데,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분 작년 말고 재작년 말에 사셨구나. 근데 지금 한 30% 이상 상승을 했죠. 지금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올 여름에도 진짜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나 할 정도로 그 여름 방학 때 굉장히 거의 매일 제가 미팅을 할 정도로 찾아오셨는데, 일단은 한국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안전하다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예, 10년 전, 15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배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의 불신,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한국은 학폭도 많은 것 같고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간 케이스인데요. 그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영어가 안 돼서 좀 힘든 경우가 있지만, 자녀들이 미국 와서 뭐 이렇게 적응이 힘들다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조금만 케어를 해주면 괜찮은데, 미국은 애들을 굉장히 이렇게 북돋아 준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으쌰으쌰를 되게 많이 해주니까 뭘 하더라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스피치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할 때 보면 어디 남의 앞에 가서 얘기하려면 바들바들 떨고 그랬는데, 미국은 그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생활화처럼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미국에서 시키면서 본 게 9구단을 12단까지 하잖아요. 한국에서 9구단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얼마 동안 가르치나요? 한두 달? 또 여기선 거의 6개월 이상을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수를 응용해, 그러니까 일어날 수를 다 가르치는 거고, 또 좋은 점이 제가 해보니까 이 체력을 되게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체력을 탄탄하게 하면서 교육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너무 재밌게 밝게 놀고 이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 더 심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opportunity가 되게 많은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영재반 가서 하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약간 그렇게 경쟁력이 있으면서 그걸 키워주지는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그게 반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되면 아예 오너 클래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는 수학 잘하는 오너 클래스 가고, 영어 잘하면은 뭐 수학은 그냥 일반 반이지만 영어 잘하면 영어 오너 클래스 가고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가면 또 그게 또 좀 더 세분화되고, 그래서 뭐 아이비 클래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교육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더라도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교육적인 제도가 뭐 물론 미국도 단점이 있어요. 뭐
어떤 요즘 성소수자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좀 생겨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이런 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서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망들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들어가기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오는데 요즘 또 바뀐 정책이 미국의 제조 공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뭐 배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면은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배럴이 뭐 부품 공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서 반도체 쪽도 많이 오시고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다 법인 설립해서 공장도 만들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그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이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회사 직원들도 와야 되고 또 그 오너분들도 오셔야 되니까 거기 하게 되면 땅도 사야 되고 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제가 팔로우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것도. 네. 안 팔려서 못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내놨는데 안 팔려요. 이런 분도 있고 그 사실 부동산은 팔려고 그럴 때 딱 팔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받아야지 그러면 못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아 그냥 내가 옮길 거니까 조금 덜 받고 팔지 했던 분들은 잘했어요. 그분이 반포자이 팔고 미국 얼바인에다 사셨고요. 그분은 또 한 분은 아, 안 팔려요. 그거 팔아야 가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못 오고 계시고 또 한 분도 아 이거 뭐 요즘 환율이 1200이 넘어서 막 이러다가 그때 아 이게 렌트 이렇게 놓고 괜찮아요. 플러튼도 이제 에머리지 하이츠 쪽에 최근에 지은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아 그때 그걸 샀으면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 타이밍이에요. 미국은 계속 증가하죠. 이미그레이션 그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조가 아까도 왜 부동산을 그렇게 권유를 하냐 그랬듯이 미국에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 창출 같아요. 뭐 투자 이민을 할 때도 꼭 넣는 게 고용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조를 함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생기는 거고 지금 현대자동차, 삼성 반도체 들어오면서 한인들의 어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레벨이 많이 올라갔죠. 예전에는 저 처음 갔을 때 한국 사람 몰랐어요. 잘. 아, 유 재패니즈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삼성 이런 거를 거의 다 아세요. BTS 그럼 다 알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인구는 줄어들진 않아요. 늘어나지. 미국은 늘 그러니까 뭐 정말 세계 최고 부자는 다 미국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저쪽 남미 쪽엔 어디야? 이쪽 남미 쪽에는 저기 플로리다 쪽으로 들어오고 쿠바 이쪽에는 또 멕시코 이쪽에서는 또 캘리포니아나 이쪽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또 엘파소 쪽은 텍사스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인구는 그다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거의 한국 규모의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는 5위, 6위를 해야 한 스테이트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특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뉴욕에 추운 데서 애들 키우기 싫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와서 살면서 애들 그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캘리포니아가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돈이 있으면 캘리포니아로 오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른 데를 가시죠. 조금 싼 곳으로 가시긴 하시죠. 예. 금리는 조금 더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 미국 금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기준금리 FRB에서 주는 금리가 지금 5.5%고 이제 모게지가 형성이 되는 게 10년 만기 채권 10year 트레저리 반드인데 여기도 지금 한 거의 5%에 올라가고 있죠. 뭐 4.8, 4.9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커머셜 쪽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SBA로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모게지 주택은 30년 고정을 주지만 상업용은 7년 정도까지를 줘요. 그리고 SBA 론을 받으신 분들은, 스몰 비즈니스 론을 받으신 분들은 이자가 어저스터블이라서 내가 25,000불 내는 사람 뭐 한 37,000불 이렇게 내야 되니까는 그게 비즈니스가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특히 그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오피스가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인데 미국에선 재택근무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오피스가 좀 많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아파트는 되려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 웨어하우스예요, 캘리포니아는. 왜냐면 아시아 항구를 통해서 오는 게 롱비치 항구를 통해서 거의 다 관문이라 그럴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웨어하우스는 스틸 굉장히 핫하고요. 그래서 그 커머셜 쪽에서는 그 프로퍼티마다 보셔야 될 거고, 주택 시장을 전망을 한다면 이자율은 2026년 정도에 지금 2.9로 보고 있더라고요. 4.9인데 그래서 한 2% 떨어지면은 결국은 모기지 이자가 한 5.5에서 6 정도에서 좀 세르리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보합세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상황을 보일 것으로 보여요. 쟤는 몇 년도에 지었고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게 대충 이렇게 서머리가 다 되는 거고, 이제 집을 뭐 리모델링 할 때도 하도 많이 보니까 이거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50%, 5% 정도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 레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정말 부동산을 했고, 또 2016년에는 남가주 한인 부동산협회 회장을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인가는 오렌지 카운티 경제인 협회 이사장을 했고,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믹서라고 해요. 믹서기 도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는 같이, 그러니까 합쳐서 막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OC 믹서로 해서 그걸 제가 만들어서 각 분야 사람들 같이 이제 비즈니스 미팅 하는 걸 했었어요. 그렇게 협회 회장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또 무역협회에서 또 상임이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코로나 때 맨날 바쁘게 지내다가 코로나 때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혼자 그 아이폰 하나 들고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제 생각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어를 해서 감독님도 같이 일을 같이 해주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강의하느라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클래스 101에 지금 미국 부동산 강의가 들어가 있고, 또 다니TV에도 또 제 강의가 있고, 집코노미 박람회는 아시안 박람회 제가 또 사업 설명회를 또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책을 써달라고 해서 책을 썼고, 미국 부동산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투자할 만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면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쓴 책이 뭐 아주 뷰티풀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보시더라도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손해를 안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갔더니 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